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준비, 한국 생활, 대학 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취업 도전 사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강 한국 취업 도전 사례 첫 번째 한국에서의 취업 두 번째 모집 및 지원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직장입니다. 우리 일터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한국의 일터와 관련된 다양한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일터. 아마 여러분이 일하거나 또는 일할 곳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또는 직장 상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택배와 같은 배달업도 있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회사의 불이 꺼지지 않거나 또는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 경우도 한국의 일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터와 같은 점이 있나요? 또는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일터, 그러니까 한국의 직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일터에서 일할까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터, 그러니까 직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만 15세 이상부터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 초반이나 대학교 졸업 후 20대 중후반쯤에 일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취업난으로 인해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더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취업 후에는 대체로 60세 전후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 이후 경제적 이유나 자아실현 또는 사회공헌 등을 위해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한국에서는 20대 초반, 20대 중후반쯤 자신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취업난으로 인해서 취업하는 시기, 그러니까 일을 하는 시기가 더 늦어지는 반면에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시간은 더 짧아져서 어, 조기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명퇴라는 같은 말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이후에도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해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는 편입니다. 대기업은 임금이 높고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아서 인기가 높은 편이죠. 다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직접 회사나 가게를 만들어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해 공무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요. 대기업은 삼성이나 LG, 뭐 현대 같은 이런 회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회사에서는 월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높고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도 많아서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도요, 본인이 자유롭게 일하는 일, 그리고 또는 직접 가게를 만들어서 일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요즘은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직장 문화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에서는 근무를 마친 후에 회사 직원들끼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회식을 합니다.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술이나 식사 대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영화나 공연, 스포츠를 즐기는 등의 다양한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회식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나라에도 회식이 있나요? 한국에서는 회식이 하나의 직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근무를 마친 후에 회사 동료들끼리 모여서 그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술이나 식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를 즐기는 방식 또는 점심시간 회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워라밸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워라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사회적 성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과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직장인들이 야근보다는 정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면서 정부도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는 젊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기존의 행복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서 그들은 큰 성공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뜻의 소확행이라는 말도 만들어 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은 일과 삶을 밸런스 있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삶만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을 열심히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퇴근의 삶을 열심히 살겠다는 워라밸이 생기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소확행이라는 말을 통해서 큰 성공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서 살아가시면서 워라밸을 만들고 계신가요? 또는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아마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직장과 자신의 생활에 균형을 맞추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선생님도 워라밸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선생님도 일을 더 중요시 여기는 편이라서 워라밸보다는 일 중독인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런 한국의 문화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생긴 직업이 있습니다. 차의 주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요청하면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을 대리운전 기사라고 하는데 한국 특유의 회식 문화로 인해 대리운전 전문 회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대리운전. 선생님 차를 대신 몰아서 선생님 집까지 선생님을 데려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회식 문화가 인해 대리운전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회식 때 한국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한다고요? 네, 술이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운전 기사님께 선생님의 차를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에 배송해주는 사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 회사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쿡땡팡 맞습니다. 이런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우리의 생활은 좀 더 편안해지고 그들 동안 새로 생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직종 관련 어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종은 직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어떤 직업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무직. 아시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업종을 우리는 사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네, 물건을 생산해내는 직업을 생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게를 만들어서 그것을 직종으로 하는 것을 자영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비스직. 자, 그리고 의사나 교사와 같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전문직. 자,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기술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직. 자,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업직이라고 합니다. 영업직. 그리고 네, 어떤 업에 대해서 판매, 그러니까 직접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우리는 판매직이라고 합니다. 판매직. 이와 같은 업종들이 한국에서는 직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종입니다. 자, 우리 그러한 직종 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은 어떤 직종에 일하고 싶나요? 첫 번째, 학원 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학원 강사나 다문화 언어 강사는 우리 사교육이나 아니면 언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간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또는 다양한 곳에서 짧게 일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자영업이라는 업도 있었죠. 처럼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차려서 일을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통역이나 번역일 이런 것들은 전문성을 갖추는 일이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직종,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안정적인 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회사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회사를 우리는 안정적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대기업 같은 회사들이 안정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네, 우리 근무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출퇴근 시간도 마찬가지 또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의 장소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좋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 무조건 좋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출퇴근이 자유로운 회사. 우리 요즘은 탄력 근무제라고 해서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할 때 10시에 퇴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사람과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 이 회사가 다음에는 더 많은 일들을 또는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 이 회사가 본인들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함께 동원하고 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그런 회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회사.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덟 번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 내가 일을 했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집 및 지원 관련 어휘들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먼저 이런 회사에 가기 위해서는 서류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서류를 작성하다, 서류를 준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서류가 작성되거나 준비되었으면 서류를 접수합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회사에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 시험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준비하거나 해서 접수하고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문의 지원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을 뽑아요. 그것을 우리는 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어디에서 몇 명이나 어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광고를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입 경력 사원 모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입은 그 일을 처음 하는 사람이고 경력은 그 일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모두 다 회사에서 모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보면 모집 분야는 판매직, 영업직, 생산직, 기술직, 연구직입니다. 이거 모두 다 직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화장품 판매직은 모집 분야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판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땡땡명입니다. 땡땡명은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모집 인원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 자격은 고졸,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을 말합니다. 대졸은 대학교 졸업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원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입니다. 이력서는 지금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서 공부를 했어요. 라는 본인의 어떤 학력이나 직업에 대한 경험을 쓰는 거고요. 자격증, 글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력서만 필요하니까 제출 서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모집 공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접수는 어떻게 한다? 온라인 접수입니다. 방문은 직접 가다, 온라인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원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낼 때는 모집 분야, 모집 인원, 지원 자격, 제출 서류, 문의, 지원 방법 등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서류나 모든 자격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서류입니다.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대부분 사본입니다.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자격증은 컴퓨터 자격증, 운전면허증입니다. 자,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신가요? 네. 우리 지원서는 회사에서 나오는 양식이고요. 이력서는 아까 전에 학력이나 자기의 직업에 대한 것들을 쓰는 거고요. 자기소개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두 다 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류. 자, 그리고 각종 증명서입니다. 성적, 졸업, 경력,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도 증명서라 이야기를 하고요. 여권, 외국인 등록증의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그 회사에서 구하는 사람들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도 이렇게 우리는 취업 관련 어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볼까요? ABC 학원에서 중국어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 어린이 중국어 교육, 지원 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어린이 중국어 교육 경력자, 한국어 능통자 우대,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휴가는 월 1회, 연 15회, 급여는 월 250만 원. 전형 방법, 서류 전형, 시강, 면접, 제출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서류 접수는 2024년 1월 12일부터 28일 인터넷 접수입니다. 자, 우리 지금 ABC 학원에서 중국어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 그러면 업무 내용은 뭐라고요? 네, 어린이 중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지원 자격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어린이 중국어 교육 경력자, 한국어 능통자 우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중국어 교육이니까 중국 사람이 지원하는 것이 좋고 중국 사람 중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ABC 학원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채용해요? 맞습니다. 서류 전형, 시강 면접입니다. 먼저 서류 전형을 보고 그리고 시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을 통해서 중국어 교사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서류를 내야 해요? 네.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인 광고를 보시고 이 구인 광고에 맞는 지원 방법, 전형 방법 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오늘의 문법 활용입니다. 오늘은 던과 기 위에서입니다. 그럼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더는 과거 회상 상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중단되었을 때 우리는 don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done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 있다는 진행이고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더는 어떻다? 과거의 일이지만 그 일을 자주 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미완료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done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사과를 먹었는데 아직 다 안 먹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먹던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과를 다 먹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먹은 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과거에 끝났지만 아직 미완료되었어요. 또는 과거에 끝났지만 그때 자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done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멋있네요. 새로 산 가방이에요? 아니요. 작년부터 어떻던 들고 다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어디 가세요? 공항이에요. 중국에서 같이 근무 동료가 한국에 와서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동료는 언제? 과거에 중국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이 끝났지만 과거에 자주 했던 일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책을 구매하는 건 어때요? 지난주에 어떤 책이다? 읽던 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문법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우리 기 위에서입니다. 동사 기 위에서, 쓰다 쓰기 위해서, 읽다 읽기 위해서 우리 초급에서 배우셨던 으려고라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사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사에서도 사용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발표를 위해서 모두 다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런데 형용사도 할 수 있어요. 형용사는 뒤에 개 살기 위해서 우리 행복하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야기한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서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회식은 신입사원 입사를 땡땡땡 하는 겁니다. 오늘 회식의 목적이 뭐다? 신입사원의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항이나 호텔에 취직하다 외국어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외국어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공항이나 호텔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고향에 돌아가서 자영업을 하다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집을 사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라고?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25강 한국 취업 도전 사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